태풍의 눈, 김건희 녹취. 어제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내용 가운데 일부를 뺀 다른 부분은 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대목은 3가지인데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 통화 가운데 무려 53차례에 걸쳐서 7시간이 넘는 그런 분량의 통화가 녹음돼 있는데요. 그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수사 중인 사안은 방송할 수 없다. 또 언론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부분도 방송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인과 대화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내용도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보신 것처럼 무려 7시간이 넘는 통화이다 보니까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만큼 이 녹음 결과가 공개되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텐데요. 먼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53번입니다. 7시간 45분이고요. 서울의 소리라니. 끊어버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50여 차례가 넘는 통화를 한 거는 김건희 씨 측에서 서울의 소리에 엄청난 관심이 많이 있었을 거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MBC가 만약에 방송을 못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MBC가 보도를 보도면 KBS한테 보도를 해달라고 저희는 부탁을 할 거고, 서울의 소리는 이거 보도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별로. 메이저급 언론사들이 보도할 의향이 있다면 그쪽에 다시 제공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MBC는 내일과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2차례에 걸쳐서 이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법원은 수사 중인 사안 그리고 언론사의 불만 내용 등을 빼라고 했지만 나머지 부분이 공개되면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김건희 씨가 지난번에 이제 YTN 오마이뉴스 기자 또 뉴스버스 기자와 통화한 내용 자체는 이제 공개된 바가 있었고, 그것도 사실은 뭐 적잖이 파문을 일으켰죠. 뭐 줄리 문제라든지 뭐 등등에 대해서.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럼 뭐 일반 기자의 취재에 응한다기보다는 처음에 출발은 뭐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실제 기자보다는 뭔가 본인의 어떤 문제를 좀 상의를 하고 도움을 구하는 뭐 그런 관계에서 아마 이제 사적인 통화 내용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떤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씨 입장이나 이런 걸 들을 수 있었다면,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생활이나 사적인 내용이라든지 남편과의 문제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도 다 들어있고, 실제로 그거를 이제 어떤 본인의 육성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활자로 보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법원 같은 경우에 가처분 이 판결을 하면서 결국은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또 일부 언론사 기자에 대한 굉장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일상적인 어떤 사생활 관련된 부분들, 이걸 제외하고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생각,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문제, 또 검찰 내부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아마 이제 방송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이제 사적인 대화 내용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이제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된다라면 아마 조국 전 장관 본인뿐만 아니라 여권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마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뭐 사사로운 내용들은 뭐 일단 차치하고라도 그동안 중요한 어떤 수사와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대선 전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저는 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금지한 내용을 제외해도 7시간이 넘는 방대한 양의 녹취 파일에서 어떤 내용이 방송될지 아직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번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다른 언론사 기자와 통화했을 때도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당시 YTN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서 돋보이려 한 욕심이다. 그것도 죄라면 죄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공인도 아니고 당신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일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민감하게 작용할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떠십니까? 뭐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일단 저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뭐 네. 이현정 의원도 잠깐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하면 파장이 있을 수 있어요. 대선 정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허위 이력 의혹 논란 때문에
아직도 이게 말끔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본인이 직접 나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가 또다시 육성을 통해서 뭔가 좀 민감하게 국민들이 볼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은 사실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특히 대선이 50여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효과보다는 조금 더 강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도대체 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기자와 거의 사흘에 한 번꼴로 7시간 넘도록 통화를 했을까요?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가 통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두고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어머니 구속으로 힘들어하던 당시에 도움을 주겠다며 서울의 소리 기자가 오히려 접근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서울의 소리 측은 서울의 소리 대표가 윤 후보에게 부정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에 항의한 게 고마워서 김 씨가 오히려 이 매체에 후원을 하면서 통화를 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종대 기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사람 주장 제가 직접 지금 취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맞다 이렇게 지금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제 모 신문사에서 이 어떻게 취재를 했는가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게 있어요. 그거에 따르면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의 장모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어머니가 구속된 때가 지난해 7월 2일입니다. 아마도 그때 즈음에 해가지고 서울의 소리 이 기자가 이모 기자가 접촉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7월 달에 서울의 소리 기자가 열림공감TV에서 방송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 기사가 오보다라고 써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열림공감TV에서 왜 이게 오보냐고 항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 떡밥을 던져놓은 거다. 이거 일부러 김건희 씨한테 유리하게 떡밥을 던져놓은 거 앞으로 접촉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좀 그 이해해달라 하고 난 다음에 양측이 즉 서울의 소리와 매체하고 열린공감TV 매체의 양쪽 관계자들이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8월부터 접촉을 해서 장기간 접촉을 하고 그 내용이 접촉이 돼서 어떤 내용이 들었을 때마다 서로 상의하고 그 다음에 뭐 질문을 던지자 해가지고 7개월 동안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과연 이 취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거냐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법원 심리가 있었던 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현장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의 이름으로 국민의힘의 언론 장악! 편파 방송, 불공정 방송 사태를 항의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숱하게 모여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밀실 속에 꽁꽁 숨어 방송을 하려 합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목소리를 담고 오늘 전달하러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현 원내대표는 MBC 사장을 만나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 파일도 같이 틀라 이렇게 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넸다는데 MBC 사장 자신은 편성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도 함께 방송해야 공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선전일 때 그 후보자에 대한 검증, 또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언론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어떤 방송에서
이 MBC 아직까지 이제 이 공중파라든지 지상파 이 종편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 형수의 욕설을 방송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으로 튼 적이 없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유통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워낙 어떤 일반인들이 듣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물론 선관위 같은 경우는 전체 파일을 다 틀 경우에는 괜찮다. 그렇지만 편집이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파일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공개된 건 한 4가지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이제 인터넷이나 이쪽에는 다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죠. 사실은 이번에 이거 녹음한 것 같은 경우도 저는 과연 이게 취재를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냐, 예. 여기 의문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하정도 기자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처음에 이 서울의 소리라는 이제 기자인데 이분이 촬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어떤 이런 여러 가지로 본인의 자료도 전해주면서 하면서, 우리가 보통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 신분을 밝히고, 자, 이게 이제 녹음을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보도를 할 때 반론권 차원에서 자, 녹음한 내용을 틀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이제 이걸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언론의 윤리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그런 어떤 이 녹음을 한다는 사실을 공지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본인은 서울의 소리라는 그 유튜브 방송의 소속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에서 먼저 보도를 했어야죠. 그 보도라는 게 어떤 책임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성 언론들이 인용해서 보도하는 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MBC는 취재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의 소리라는 방송에서 그 파일을 그냥 전해준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과연 이게 어떤 면에서 공정하다고 할 수가 있는가? 즉 언론사 입장에서 본인들이 직접 취재한 것도 아니고, 즉 서울의 소리라는 방송에서 취재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닌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받아서 이걸 전체 다 튼다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이 대선이라는 게 이제 공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 욕설 문제는 왜 그럼 그런 방송을 하지 않는 것이, 똑같은 기준이라면 우리가 후보에 대해서, 후보 가족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 또한 검증의 하나의 저는 수단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국민의힘은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 그리고 열린공감 TV를 상대로도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습니다. 하동대 기자, 예. 어떻게든 방송과 배포를 막아보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 사실 MBC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판정패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막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판정패했다는 거는 저는 동의하잖아요. 예. 왜냐면은 MBC 이게 이제 어제 나온 이게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제 나온 그 결정문인데. 결정문이군요. 예, 그 결정문인데 어제 MBC에서 이제 보도를 한다고, 왜 이게 일부 인용이 됐냐면은, 지금 MBC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보도하는 거는 내일 밤 8시 20분부터 40분간 보도를 하는데, 녹음 파일에 입수 및 보도 경위를 넣고, 반드시 그걸 넣고, 김건희 씨의 대선 후보, 즉 다시 말하면 윤석열 씨에 대한 조력의 내용, 그거하고 정치 사위 현안에 대한 후보 배우자의 공식 견해, 이거는 공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보도하겠다, 나머지는 보도도 안 한다, 예.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마디, 우리가 지난해 12월 20며칠인가요?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당사자한테 해명을 요구했는데 그걸 안 해서 그러지, 만약에 반론을 준다면 언제든지 넣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만 방영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별로 큰 파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지금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 TV에서 MBC에서 이런 거 보도 안 해서 우린 다 할게, 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두 7시간 45분 거를.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이게 가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아직 기일이 안 잡혔어요. 왜? 언제 한다고 한 게 아직 없으니까. 만약에 며칠까지 우리는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했다면은 MBC 보도를 하고 이제 보고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다면 지금 바로 잡혔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잡혔는데, 내가 보기엔 여기서는 지금 서울지법에 있는 그런 기준을 놓고 본다면은 그걸 전체를 그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한 초강경 대응이 오히려 이를 키웠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홍준표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은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버렸어야 했을 돌발 사건을 국민적 관심사로 오히려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지금 언론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섣부른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들이 큰 문제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네. 사실은 이제 언론들에서 이 얘기 계속 보도가 되고 또 이제 방송에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관심이 더 높아질 수 있죠. 물론 뭐 이걸 해서 일정 부분을 뺐다고 하는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선대위 입장에서 그렇게 예.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의 관심도와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거 이런 점들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게 계속 뭔가 이게 자꾸 국민의힘에서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게 되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용은 아직 우리가 모르지만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대한 걸 보면 뭔가 이게 터졌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발생할 수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도리어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내일 저녁 MBC에서 김건희 씨 녹취 내용을 공개한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대응할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윤 후보는 최근에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제 초도 재작년에 그 조국 사태 이후에 좀 심신이 많이 지쳐 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좀 요양이 좀 필요한 상황까지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여성으로서는 이런 것을 계속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도 받아왔고. 김건희 씨 관련해서요. 7시간 통화 보도 관련해서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바랍니까? 지금 제가 언급할 얘기는 없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는 뭐 지금은 언급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며칠 전에는 김건희 씨가 요양이 필요하다, 요양이 필요한 수준이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런데 MBC가 녹취를 확보한 건 지난해 말이고 김건희 씨 측에도 확인 취재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요양 발언이 이 사태를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현종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추정을 해보면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본인 남편이 갑작스럽게 또 출마를 할 생각을 했고 또 본인 어머니가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예전에 무혐의 됐던 사건들이 다시 재수사가 되면서 또 구속되는 사태가 생겼고 또 본인 사건도 2년 넘게 지금 검찰이 이제 어떤 수사를 하고 있고 또 특히 검찰총장 할 때 뭐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 계속적인 사실은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또 지금 집 앞에도 맨날 1인 시위를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황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심리적 압박도 심했을 것이고 또 본인이 그런 상황에 또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여러 요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 그걸 어떻게 나설 것인지 그러니까 등등에 따라서 아마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그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자신이 어떤 보도와 이 사건 관련해서 좀 유리하게 보도하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연락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본인이 좀 연락을 하면서 아, 이렇게 좀 해줘서 고맙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기자들을 전화도 수시로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서울의 소리 기자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김건희 씨한테 유리한 자료들을 또 제출하면서 굉장히 또 마음을 샀던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마음을 열고 이런저런 문제를 좀 상의도 하고 특히 뭐 그 내용에 보면 이 기자를 예를 들어서 뭐 선대위에다가 좀 뭐 취직도 시켜주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적인 관계도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가 듣기로는 본인은 굉장히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전부 다 녹음을 해서 이거를 이제 지금 방송에다 갖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 하던 그 시점과 비슷한 시점이에요. 그렇다 보면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부인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니까 아마 이제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제 느꼈을 것인데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야당의 대선 후보의 부인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선대위 차원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사적인 전화 이런 기자들 전화는 기본적으로 기자의 전화는 이게 세상에 알려질 거라는 걸 전제로 한 전화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걸 본인이 가려서 받아야 될 텐데.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무단으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뉴스버스, 오마이뉴스, YTN 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 와중에도 계속 전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걸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왜 선대위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주변에서도 관리해야 되는 지적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왜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는 지금 거기 배우자 실장까지 만들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혀 못했던 저는 선대위도 책임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얘기가 나올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어제 인천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씨를 겨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가 지도자 배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 배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대책을 세워야지 배우자 부속실을 없애버린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네, 내일 공개될 김건희 씨 녹취록이 과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